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금요일 씩씩한 명랑 패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총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어제 사실상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이었다, 정치 선언이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영향도 영향인데 저는 사실 네. 어제 이제 사실상의 정치 선언을 포함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몰아치듯이 일정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다 정치 일정이었는데. 네, 마지막 대구까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대놓고 하니까 원래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네, 공직자가. 그러니까 네. 현직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보수의 성지인 대구를 일부러 뭐 방문을 한다든지 네. 거기 방문을 한 자리에서 네 글자로 된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발신을 네. 한다든지 네. 이제 자신을 연호하는 이제 시민들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의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은 그런 행보를 하는 게 당연히 부적절한데 왜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일 처리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급하게. 네. 네, 급하게가 좀 포인트네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얼마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별의 순간이라는 게 네네. 가장 좀 빛나는 순간에 탁 정치적인 뭔가를 던져야 그게 이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아니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지금 중수청이 뭐 여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탁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주목을 못 받으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약간 애매하게 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딱 선언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어쨌든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칠어 보였고 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기 전에 네. 오세훈 후보 본선 후보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갑자기?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네. 어제 제일 안타까웠던 인물이죠.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주말까지 이 후보와의 인터뷰가 모든 방송이 저는 이제 잡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 명이 그 모든 걸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저도 진짜 그게 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날? 네? 아니 전날도 있고 다음 날도 있는데 오세훈 후보 딱 확정된다는 거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날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후보든 간에. 아니 이게 되게 그 삼자의 어떤 먹고 먹히는 이슈 경쟁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윤석열 총장이 던지니까 오세훈 후보가 확정된 게 죽으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땡큐가 된 그렇죠. 좀 기묘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컨벤션 효과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고요. 네. 일단은 3월 4일 날짜가 이제 국민의힘 서울 부산 광역지자체장 후보가 확정되는 날이고요. 이 3월 4일은 이제 대선 1년 전인 3월 9일 이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본인의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사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는데 네.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 굳이 분류를 하면 저는 약간 눈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눈사람.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커졌다라기보다는 상대 야권의 권력 공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굴려줬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홍준표나 황교안이나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계속 분류됐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그 시선이 쏠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신이 내린 자리고 네.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네. 이 눈사람에게 겨울이 올지 여름이 올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정치인의 윤석열로 갔을 때 그동안 제3지대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서 성장하지 않은 제3의 지역에서 대선 후보로 분류된 사람이 최근에 문국현, 반기문, 안철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담았는지 네. 정책적으로 뛰어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국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업인 출신이라 경제 네. 분야 관련해서는 막힘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검증도 하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그냥 중도 사퇴해버렸어요. 네, 네. 당일에 와이파이 설치하러 갔던 기사가 네. 그 사무실에 설치하러 갔는데 사퇴 발표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캠프 식구도 네. 제대로 몰랐던 거죠. 네. 안철수 시작도 후보는 이제 전에. 뭐 완주는 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 따랐을 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탄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검증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검찰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물 검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었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지금이야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기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밀 텐데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눈사람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윤석열 네. 총장을. 네. 근데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눈사람 굴릴 때 어디서 굴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깨끗한 눈이 많은 데서 굴리면 네. 눈사람이 깨끗한 게 나오는데 예쁘게 나오죠. 네. 그렇죠. 이제 흙이 많고 좀 네. 돌멩이 잔디밭 이런 데서 굴리면 네. 눈사람이 지저분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그라운드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교부라는 조직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좀 폐쇄적이고 네. 자기들끼리 주로 이제 똘똘 뭉치고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제일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외교관이랑 검찰 그 고위급 출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성향 자체 좀 경직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떤 유연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능숙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꿈을 많이 꿨습니다만 소위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어떤 대호 프로젝트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죠. 지금도 보면 이 막판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굴리기 위한 이 스타트를 하는데 되게 거칠어요. 이게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 네.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설계를 하니까 아니 대구를 갔다가 그 다음 날에 갑자기 던진다. 그러면 다음 날 퇴직을 할 사람이 왜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일정을 하느냐? 그건 누가 봐도 소위 보수 표심을 향해서 이제 윙크를 하는 건데. 네. 그리고 퇴직을 할 때 멘트도 보시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네. 최근 보수 유튜버를 비롯해서 네. 그분들이 좀 좋아하는 단어들. 특정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단어들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저게 검찰총장의 퇴직 멘트가 아닌데.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 퇴직할 때 뭐 임기를 지키지 못해서 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네네. 검찰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이런 걸 하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티나게 정치 선언을 하니까 그 윤 총장의 뒤에 누가 어떤 전략가가 붙었다면 굉장히 능숙하지 않다. 세련되지 일단, 못하는 세련되지 분이. 못하고 아직 좀 실력 부족이다 이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나 일정 네. 이 모든 것들 어쨌든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쨌든 있어야 될 텐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대표 측이 잠깐 웃었다 뭐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땡큐 했겠죠. 땡큐. 네.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인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참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두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곧바로 정당에 입당했을 경우에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했었던 수사 지휘를 했었던 모든 것들이 현 정부를 강하게 겨누고 있는 수사였습니다. 울산
하명 수사 사건이라든지 네.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것이 모두 특정 정당으로 가기 위한 또는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궐선거까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려는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고 본인의 메시지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활동한다는 것인데 외부에서 조언을 그럼 듣고 있는 것인가 말씀하셨던 시. 근데 지금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인데요. 네네. 윤석열 측 작년 말 안철수 전 최측근 찾아서 대선 조언을 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이 최측근인 사람이 어떻게 조언을 했냐 세 가지를 조언했는데 첫째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정치에 뛰어들면 한 달 내에 정당에 입당하라. 두 번째, 왜 대통령이 되려든지 철학부터 확립하라는 조언. 세 번째는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조언. 여기 세 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게 가장 힘들어 보이네요. 네. 첫째는 잘 모르겠고 둘째, 셋째는 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과 만나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자가 바라는 것인지는 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씨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네.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최측근 A 씨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기사가? 그리고 이제 네. 만난 사람은 B 씨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언도 좀 저는 제대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저도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뭐 톡으로 뭐 질문도 좀 드려보면 어쨌든 당장은 자신 이제 해왔던 검찰총장직의 어떤 명분이 사라질까봐 국민의힘과 지금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좀 시간을 두고 볼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는 어떤 관계 설정할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나리오. 국민의당으로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관계 설정을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뭐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대선 후보를 과감하게 윤 전 총장한테 밀어줄 그런 캐릭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거기로 가긴 일단 쉽지 않겠다. 네. 당장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가 뭐 워딩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당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아 되게 신기한 멘트예요 이것도. 야권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사람이란 얘기인데 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인데 네, 네. 검찰총장 옷을 벗으니까 이제 야당 사람이 되는 네.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다. 오늘부터 1일 이거예요. 찜 해놓는 네, 거죠 이제 찜, 일단 네. 찜. 이 침발라 놓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전문용어로. 그렇게 해놓고 네. 말하자면 이제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좀 거기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달 내에 입당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그것도 좀 거친데요. 그렇죠.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전 측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여기도 주변에서 이제 평론하는 저나 이제 오창석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할 수는 말을 없지만 할 수 없는. 몇 명 정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당으로 와라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네,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어떤 밑거름이 돼달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따르기는 쉽지 않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은 바깥에서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써야 됩니다. 주로. 아 출판 기념회 먼저. 네, 그렇죠. 하죠. 청년과의 대담이면 더 좋고. 그렇죠. 네. 책 쓰고 강연하고 네. 청년과의 대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선 후보로서 자기의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아마도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의 그 정당 비슷한 어떤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만든 뒤에야 이제 국민의힘이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든 그 제3 세력으로 어떤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제 질문 하나는 어쨌든 그 정치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도 뭐 좋은 정치인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구도상 또 입지상 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속시켰잖아요. 이제 검사 시절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이렇게 중도 보수에 걸쳐 있는 지지층이 있고 또 열렬히 이제 극우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지지층이 소위 있습니다. 말하는 태극기. 네. 네, 네.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아주 반사작용으로 공화당이라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공화당이나 이쪽으로 다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네, 그 공화당이 편심들이. 아직 있군요. 네. 심지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낙선하긴 했으나 김진태 후보한테 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극우 강성 지지층 때문에 몰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버려야 됩니다. 근데 과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버릴 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총장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한번 걸리게 될 다시 것입니다. 한번 또 논란이 되겠죠. 그동안 네. 이제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체질 개선하고 뭔가 그렇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만 해도 태극기 어쨌든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그렇죠.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부에서 투탑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구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한쪽이 네. 다른 쪽을 버리려면 덩치 차이가 확연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쪽이 더 덩치가 크다. 그러면 못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력의 문제.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계세요. 황교안 전 총리 뭐 하시나 봤는데 정계 복귀를 예고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3월 4일 밤입니다. 네.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공유를 하면서 시를 쓰셨어요. 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라고 하면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어김없이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육사 선생 같은 초인은 아닐지라도 네.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이고 네.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계 복귀를 예고한 것은 결국은 대선 후보로 가겠다. 네.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황교안 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그 이름이 그렇죠. 있는 경력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분도 타이밍을 상당히 본 거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다들 급해요. 다들 너무 급하다. 네, 다들 급합니다. 지금 안타깝다. 윤석열 네. 총장도 지금 좀 급하고 황교안 전 대표도 좀 급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슈들이 충돌해서 네. 누가 지금 그 마이크 소리가 제일 크냐 네. 이거를 경쟁하는 것처럼 돼버린 양상인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책을 냈거든요. 책이 낸 지 꽤 됐습니다. 냈죠. 맞습니다. 네.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이 책의 내용을 네. 슬쩍 훑어봤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고백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네, 독자층을 어디를 겨냥했는가?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그 정치인이 책을 내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실패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국민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기 마련인데 이 책을 보니까 일종의 어떤 종교 간증처럼 네네. 이제 기존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표의 기존 지지층이라는 거는 또 강경 보수층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이 강경 보수층에 대한 메시지만을 가지고 현재 전국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윤 총장이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는 이 상황이라면은 네. 조금 더 중도층으로 넓힐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방향성이나 타이밍이나 둘 다 좀 애매하다. 둘다 그런 애매하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얘기도 잠깐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슈인데요. 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제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니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 MBC 보도에 따른 것인데요. 네. LH 직원들의 이제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이제 당연히 담당자로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본인 또 LH 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네. 또 공사 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옹호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지금의 민심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무 감각이 전혀 없네요. 네, 이분은. 그리고 네. 이 직원들이 샀던 땅들이 보통은 이제 쓰지 않는 버려진 땅 맹지라고 하는데 네. 전혀 쓰지 않는 맹지를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농업 경영 등록제라고 해서 실제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농지 등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사 직원이 만약에 9 to 6이라면 농사 언제 짓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21세기 무슨 말음을 네. 선임했으면 몰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네. 농지를 사거나 맹지를 산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그 땅을 그냥 어쩌다가 이제 줍듯이 산 것도 아니고 거의 네. 계모임처럼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그렇죠. 58억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죠, 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지금. 그 사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대입해서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90년대에 이제 일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일산이나 뭐 분당을 추진할 때 네. 그때도 비슷한 비리 사건들이 속출을 해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약 네네. 1000여 명 정도가 입건이 됐었고요. 아, 그렇구나. 구속만 167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사문서 네. 위조라든지 뭐 뇌물수수라든지 음. 양상은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비리 사건들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어떤 이익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기 신도시를 했었던 판교를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2003년에 이런 형태들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똑같이 구속 사건이 발생을 했던 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네. 3기 시도시를 추진하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던 뭐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당연히 상식처럼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게 건데.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 네, 네. 이때 LH 대표였었고 지금은 국토부 장관인 분이 나와서 직원들의 해명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정무적으로 완전한 실패다.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뭐 쓰레기를 주었더니 1등 로또였단 말이냐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채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그렇고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이 내용도 너무 현명하지 못하네요. 이건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이 LH 사장 재직할 때도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고강도 조사해서 심하면 이제 파면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 헬마스 임경빈 작가였고요.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